큰일 날 뻔했어. 자, 보자. 자, 일단 숙제 매뉴얼 좀 변화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신규생들은 뭐 처음이니까 잘 들으시고 기존 재원생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세요. 자, 일단 나간 진도에 대한 워크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서 뭐 집에 가서 놀기밖에 더 하니? 그렇잖아. 그러면 끝나고 나서 숙제하고 가시면 돼. 그러면 숙제도 적어지고 좋은 거죠 뭐. 맞지? 자, 보세요. 일단 나간 진도에 대한 워크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워크북에 대한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하라고 하는지 다 써놨어. 알겠지? 그냥 요대로 좀 해주세요. 알았지? 숙제를. 내가 생각해서 숙제에서 문제야. 숙제를 제대로 안 하는 데서 모든 게 문제가 터져. 그래서 숙제를 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구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문법적인 요소들 있잖아. 그럼 문법적인 요소들만 좀 잘 잡으면서 가. 알겠지? 그냥 막 선생님이 하란 대로 막 뭐 SV,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괄호질 이런 것까지가 아니고 그냥 큰 것들 있잖아. 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이런 나돈니, 뭐 버돌소, 잡고 이 하우절 이런 식으로 잡는 이런 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죠? 이런 구문 분석들은 해달라 이 얘기야. 지금 여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널리시스 부분을. 알겠죠? 여기 숙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쭉 읽어.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문법들이 좀 어려운 것들을 표시해. 그리고 해석이 어렵잖아? 해석을 한번 써봐. 이건 선택이야. 근데 나는 3등급 아래들 있죠? 3등급 아래들. 이번 2등급 컷이 몇 점이었지? 2등급, 3등급 컷. 아, 저기요. 아, 무시 발언이 진짜 저 빡빡이 진짜 하면 된통 진짜 집단 구타 당해봐야 되나? 어? 3등급 컷이 몇이에요? 80이야? 아니야? 1컷이 88, 2컷이 80 아니야? 여기 아니야? 80? 어? 아니야? 안 나왔어요? 그 2컷 몰라? 아는 사람 없어? 앞자리가 8은 아니었어. 너의 믿음 아니고? 아니, 2컷이면 전체 3분의 1이에요. 오케이, 알겠어. 3등급 아래 있죠? 아마 그러면은 앞이 이제 좀 6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해석을 하는 게 좋아. 아시겠죠? 6 아래 때는 해석을 해야 돼. 왜냐면 해석 자체가 잘 안 잡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한 80점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어려운 것들만, 구문이 좀 복잡한 것들만 해석하세요. 알겠지?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은 구문에 입각한 해석,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거야. 글의 흐름은 선생님이 오늘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다 알려줘요. 알겠지? 전부 알려줘. 왜 그 문장 뒤에 그 문장이 나와야 되는지. 그러면 왜 그걸 알려주냐? 자, 여러분들의 17번 트라우마가 나에게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좀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그 뒤에 순서 배열이 있단 말이야. 그 순서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순서 배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흐름들을 다 알려주거든. 그러면 그 흐름대로 이제 얘를 풀기 위해서 어널리시스 할 때 그 흐름을 잘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라 이 얘기야. 됐죠? 돼 안 돼? 됐지?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쭉 읽어. 다시 쭉 읽어. 쭉 읽으면서 여기에다가 뭐 C, 뭐 B, C, A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돼 안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일치 추론이야. 내가 너희들 그 내신 피드백 수업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 내용 일치랑 추론에서 나온 단어들이 겁나 많았어. 기출에서 나온 단어들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단어들이 워낙 많이 파생돼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내용 일치 추론은 이걸 푸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용 일치 추론에서는 그 니네들 교재 뒷부분 한번 봐봐. 교재 뒷부분을 보면은 이게 사실 니네들 중간고사 때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너희가 활용을 안 했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용 일치 부분이 있죠.
딱 피면은 이제 내용 일치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내용 일치에서 모를 만한 단어들 있죠. 여기다 어휘 정리 다 해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 없는 단어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게 기출로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 얘기야. 알겠죠? 지금 한백고 2뿐만이 아니라. 알겠어? 자, 됐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니? 너희들한테. 왜 여기에서 나온 단어들이 학교 기출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AI를 쓰기 때문이야. AI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거의 지문이 나갔을 때 모르는 단어 아예 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내용 일치 넘어가 보면 내용 추론도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 하고 그 다음 여기 봐봐. 그 넘겨보면 관련 어휘 추출이라고 돼 있어. 관련 어휘 추출.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이제 이 지문에서 좀 자주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뭔가 시사 어휘나 아니면 이 지문을 좀 관통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어휘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 달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보면 더블 엣지드 스월드, 미티게이트, 더블 다운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도 다 챙겨주세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일치 추론은 풀되 중요한 건 뭐다? 그냥 푸는데 그치지 말고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포켓 단어장에 정리하는 게 포인트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부분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본문에다가 좀 옮겨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내가 내용 일치를 좀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 그러면 그 부분에 가가지고 거기다 좀 써놔. 알았지? 본문에 가서. 알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크로스 체킹 해줘야 돼. 돼, 안 돼? 됐죠? 넘겨. 자, 넘기면은 지금 문법 추론이 있어. 여러분, 문법 추론은 뭐가 제일 중요하니? 뭐가 제일 중요해? 근거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지? 어차피 지금 너희들 이번 중간고사 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변형시켜 놔가지고 문법이 그대로 안 나온 거 알았죠? 됐지? 그래서 근거가 중요해.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본문에서 이거였으니까 이게 정답이겠지 하는 식으로 풀시면 안 돼. 알겠죠? 됐지? 어차피 다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 근거 여러분 해설 봐보세요. 어법 해설. 어법 해설 보면은 어디 있니? 내용 추론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법 공식 다 써 있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여기다가 다 있다고. 요대로 접근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맞췄어. 근데 문제를 맞췄는데 그냥 감으로 맞췄어. 그러면 보셔야 돼. 틀렸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뭐 본문에 남기든 아니면 여기에다 남기든 어떻게든 남겨야 된다.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어휘 추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형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변형된 부분까지 쫙 읽어내면서 이건 그냥 어휘 정리하시면 돼. 됐죠? 근데 추가가 된 게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블랭크라고 있어요. 블랭크. 이거는 본문을 갖다가 이제 송송 뚫어놨어. 뚫어놨는데 그 뚫어놓은 빈칸 부분이 그 위에 있는 보기 있죠. 그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이 빈칸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해돼? 근데 그냥 갖다 집어넣냐? 아니에요. 이게 어형이 지금 전부 다 변형돼 있어. 그래서 여기 빈칸이 만약에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 It is blank dash라고 돼 있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accompany가 들어가야 된다 쳐. 그러면 여기 accompanied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여기 지금 무조건 어형이 지금 다 변형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빈칸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앞에가 상당히 꼼꼼히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빈칸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 자, 보세요.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는 가정이야. 정상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아널리시스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메인 텍스트를 한번 보겠죠. 그럼 본문을 한번 봤어. 맞지? 그리고 아널리시스를 이제 본문을 분석하려고 본문을 한 번 더 읽을 거야. 됐죠? 그럼 본문을 2번 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지금 뒤에 보면은 순서 배열 있지. 이 지금 순서 배열이 얘는 양호해. 이게 선생님이 이게 AI한테 어떻게 시켰냐면은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문장이면 그냥 갖다 붙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지금 붙어 있는 문장도 있고 떨어져 있는 문장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도 너 왜 지금 왔어? 어디 아픈데? 마음이? 예? 진짜 이 새끼 진짜 거의 맥커터 수준이네. 지금 설명 다 했는데 그거 앞에 선생님이 그 OT 한 거 이거 꼭 들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도 있잖아. 얘도 풀면서 읽어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번 돌려봤거든? 100번 돌리면서 수정할 것들 다 수정하고서 한 결과물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답지를 보면은 답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봐봐. 이게 답지를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나? 이 답지의 진가를 모르면 답지를 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지금 어휘추론이 가장 처음이지.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시는 주어진 글에서 언급한 그러니까 왜 제시문에서 시로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다 써 있어.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A로 왜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이 전부 다 써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흐름이 맞췄든 틀렸든 여기에서 제시한 그 흐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풀었는지를 생각해 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돼, 안 돼? 됐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 풀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한 번 읽어. 그러면 일단 총 3번을 읽었을 거 아니야, 지문을. 그치? 그리고 내용일치로 다지고. 그 다음에 또 문법 풀면서도 또 읽으세요. 아니요. 아무튼 이거 그거 알아서 하시는데 얘 하면서 얘는 그냥 풀어. 얘는 그냥 문법에 푸는 방식대로 얘는 풀어. 근데 어휘추론은 한 번 읽어. 그럼 총 4번 읽었지? 맞지? 4번 정도 정독하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빈칸이 다 생각이 나야 돼.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정독을 했다면. 야, 여기 잘 들어야 돼.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가이드대로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중간고사 때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 특징을 보면은 숙제가 빈약해. 숙제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숙제를 빈약하게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빈칸을 하면서 본문을 잘 익숙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 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자, 본문에 대한 어떤 얘는 핵심 문장을 선생님이 뚫어놓은 건 아니야. 핵심 문장을 뚫어놓은 건 아니고 어떤 문법적인 선생님이 옛날부터 모아놓은 그 서술형 자주 나오는 문법들이 있거든? 근데 그 서술형 자주 나오는 문법들이 포함된 문장들을 제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숙제를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워크북은 이제 완벽해. 워크북은 완벽해.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숙제에 대한 설명했고요. 자, 지금 보면 시간이 없어서 베끼거나 생각 없이 할 바에는 해오지 마. 알았지? 하지 마세요. 오케이? 한 개라도 제대로 해. 알겠지? 시간이 없어? 그러면 내가 20번부터 23번까지 나갔어? 그러면 20번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알겠죠? 제대로 해. 자, 그 다음에 학원 수업 이전과 이후에 와서 고민하면서 진행해. 못한 숙제는.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숙제를 최소 한 개도 안 했다. 그러면 최소 한 개라는 거는 내가 20번, 21번 만약에 이렇게 4개를 나갔어. 20번을 아예 안 해온 거야. 20번까지를 완수를 못한 거지. 다시 말하면 20번 서술형까지가 완료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바로 경고 매긴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교들한테 만약에 20번까지 한 개라도 안 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바로 가서 조교들한테 저기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할 거야. 그래서 경고를 5번 먹으면 강퇴인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 진짜 강퇴 시킨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강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봐. 알겠지? 진짜 시켜버릴 거니까. 아시겠죠? 그만큼 내가 이번에 숙제를 잡겠다는 거야. 근데 그냥 숙제를 갖다가 시간에 압박을 줘가지고 막 애들이 생각 없이 하는 그 숙제가 문제거든? 생각을 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하니까 시간이 없으면 학원 와서 마무리해라 이 얘기야.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숙제에 대한 면제부가 아니야.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거는 기본이야. 기본값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아, 어차피 학원에서 숙제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일단 테스트를 진행할게요.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지금 없는 게 있어. 일단 여기 대입 파악 들어갈 거야. 그리고 어법 어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순서 배열이야. flow는. 알겠지? 아까 순서 배열이 본문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본문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이제 그게 다시 번호가 바뀌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잘 하시고 블랭크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본문 빈칸 있는데 지금 저기 니네들 책에 있는 거는 본문에 대한 변형이 없어요. 그냥 본문 그대로야. 근데 얘는 이제 본문 두 개 A, B가 뚫려 있을 거거든. 얘는 본문이 좀 변형돼 있을 거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해돼 안 돼? 그래서 테스트를 총 5개를 본다. 돼요? 됐지? 각 문제당 3분의 2 이상은 맞춰야 돼.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대입 파악을 했어. 4문제를 풀겠죠? 4개씩 나갈 거니까. 근데 4문제에 3분의 2 잘 안 맞네? 한 3문제? 만약에 한 3문제는 맞춰야 돼. 알겠죠? 근데 3문제를 못 맞췄다. 그러면은 조교가 다시 줄 거야. 답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풀어와. 라고 해가지고 다시 풀어서 이제 다시 풀어온 다음에 다시 채점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지? 테스트는 여러분 숙제를 다 끝나고 나서 숙제를 다 마무리하고 하는 거야. 숙제가 마무리가 안 돼 있으면 테스트 자체를 못 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숙제를 다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숙제를 하고 나서 겨우겨우 끝냈어. 테스트를 아예 못 봤어. 그러면 제시 와서 봐야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 알겠지? 숙제를 제대로 하라는 거야. 숙제를 제대로. 알겠죠? 그리고 숙제 제대로 하고 숙제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됐어. 그 다음에 이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번호당 3개 테스트 중, 이게 5개예요. 알겠지? 5개 테스트 중 1개 이하로 통과하면 해당 번호 제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3개잖아. 얘가 제시 걸렸어. 지금 2개는 통과했어. 그럼 제시는 안 걸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 새끼들은 또 머리를 굴리겠죠. 블랭크가 제일 빡세니까 이 새끼 안 해야지. 그래서 이 조건을 건 거야. 블랭크는 3분의 1 이상은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돼 안 돼? 나중에 물어보지 말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시 때 통과 못하거나 2회 이상 연기하면 경고 나간다. 아시겠죠? 됐지? 챌린지는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그냥 안 하려고. 그냥 챌린지는 진도 다 끝나고 할게요. 진도 다 끝나고. 알겠습니까? 원래는 이거 3개만 테스트하고 챌린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시스템 자체가. 돼 안 돼? 됐죠?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기조는 뭐다? 숙제를 다 해라. 숙제 다 하고 숙제 다 한 거 제대로 하면 테스트도 그냥 잘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리고 진도가 한 4주에서 5주 정도 될 거야. 그러면 그거 끝나면 이제 6주에서 7주 정도 있죠? 이때 이제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싹 다 줄게. 알겠지? 지문에 대한 변형 문제. 그 다음에 뭐 좀 어려운 서술형 이때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진도 나가자. 자, 선생님 필기 되어 있는 그 종이 있죠? 교재 말고 요거 펴보세요. 선생님 필기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아니, 교재 말고 그거 교재 말고 선생님 필기 되어 있는 거 펴보세요. 자, 한번 해보자. 자, 가볼게. 자, 지금 OT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clearly has both 하면 A and B 맞죠? A and B. 구문 분석하고 형광펜만 필기하시면 돼요. 알겠지? 구문 분석하고 형광펜만. 자, 그리고 지금 신규생들이 있으니까 지금 파란색 있죠? 이게 글의 소재야. 그리고 노란색 있죠? 이게 좋은 거나 저자의 생각이야. 소재에 대한 저자의 생각. 보통 좋은 거 할 때 노란색을 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마이너스.
문제, 통념,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지문에 따라서 빨간색 자체가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지? 됐지?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명백히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둘 다 가지고 있대. 뭘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됐습니까?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맞아? 맞지? 자, 싹 다 외워라. 주제 나오면 얘야. 알겠죠? 이중성, 양면성을 드러내는 그냥 너무 유명한 표현들이야. 그래서 double-edged sword, two-edged sword, mixed blessing도 가끔 나와요. 가끔 시사 용어거든. 섞인 축복, 그 다음 duality, dual nature, trade-off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돼, 안 돼? 됐지? 그러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런 애가 나오면 이제 이게 이 글의 제목이 되는 거야. 됐죠? 됐지? 자, 오케이. 넘어갈게.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양면성이 있더래요. 자,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지?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왜 나왔는지 이유를 알려준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안 좋은 것도 있대. 여기 아래는 여러분 해결책으로 가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가시면 돼. 됐죠? 자, 그래서 굿이 나오잖아. 자, 기술 자원에 대한 좋은 관리가 take A into account거든? 수거가 take A into account. 근데 fully 들어가 있으니까 take A into account가 뭐뭇을 고려하다인데 fully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됐습니까? 그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됐지? 자,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여기서 그들이 뭐예요? 보지 말고 쉽지 않아. 무슨 임팩트? 파시티브 발음 미쳤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써놨죠?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둘 다를 받아.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야. 빨간색은 문법이에요. 파란색이 어휘고. 알겠지? 검정색이 내용이야. 됐어요? 자, 됩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 저자는 뭐라 얘기하고 있어? 해결책을. 기술 자원에 대한 좋은 관리를 내가 알려줄게. 그 관리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충분히 둘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별표 3개 칠까? 자, 이 지문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기술이 양면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고려하자. 자, 이게 끝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지금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 증거 1이라고 썼지. 굉장히 크게 대명제를 줬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굉장히 세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자기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랫부분 막 이제 원자력 나오는 거 보면 어때? 단어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치?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증거를 들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됐지? 자, 됐죠? 그거 충분히 고려해. 그러면 어떻게 고려해? 자, 증거를 대볼게. 자, 보자. 기술 발달인데 섹터에서. 근데 어떤 분야에서 such as는 예시예요. 예시야. 어떤 섹터인지 내가 그 섹터를 알려줄게. 자, nuclear energy 하면 원자력이야. 요새 각광받는 원자력. 원자력과 농업과 같은 섹터에서 이렇게 한 번에 해석해주면 돼. 알겠죠? 원자력과 농업과 같은 섹터에서 기술 발달이 가볼게요. 자,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근데 어떤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지 지금 of라는 전치사 있죠? 이거의 목적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됐지? 됐죠?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두 가지 양면적인 걸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사례를 둘 다 제공해야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가볼게. 우리가 이 하우저를 볼 때 주목해야 될 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나돈니 버돌소. 그리고 왜 나돈니 버돌소 나온지 알겠지?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이 둘 다를 고려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자, 가볼게요. 어떻게 환경적 이점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뭐에? 야, 이거 여러분 해석을
야, 이거 해석을 좀 알아두자. 알겠죠? 이게 여러분 뭐뭇을 수반하다라고 하면 안 돼.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니? 지금 내가 여기다 뭐뭐에 수반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집합기호를 요렇게 해달라는 거야. 잠깐. 얘 수반되다. 집합기호를 요렇게 해달라는 거야. 알겠죠? 얘 둘이 여기에 수반돼.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개념이라고요. 알았지? 근데 얘를 갖다가 목적어를 을르를 붙이고서 뭐뭇을 수반하다라고 하잖아? 그럼 얘와 얘가 얘를 수반하다고 하면 얘가 더 큰 개념이래. 그게 아니지. 기술의 진보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잖아. 얘가 더 큰 개념이라고. 그래서 얘가 더 집합적으로 더 큰 개념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애를 붙여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조사를 되다를 붙여야 될 거야. 아시겠죠? 됩니까? 알겠지? 자, 그냥 여기다 속하게. 자, 그러면 가볼게. 환경적 이점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주어야 기술 발전에 어떻게 수반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한대요. 됐지? 아하, 오케이. 자, 그러면 됐니? 기술이 뭘 갖고 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거 왜 얘기했다? 증거라고. 야, 이것 봐. 원자력이 체르노빌 봐. 원자력 때문에 전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거 한번 폭발하니까 엄청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 지금 그걸 얘기해서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는 거를 내가 증거로 보여줬으니까 둘 다 충분히 고려해야 돼. 이걸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면서 읽어야 돼. 돼, 안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 자, 두 번째인데 여긴 증거 2 부분이야. 그러면 증거 2로 가는 것에 대한 힌트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as well이야. as well. as well이 뜻이 뭔지 알지? 또한이야. 아시겠죠? 됐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문장 삽입이라고 써놨지. 얘를 통해서 증거 1에서 2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증거 1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환경에 대한 이야기야. 증거 2는 뭐에 대한 얘기야? 기술 발전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됐죠? 자, 그러면 가볼게. 새로운 기술이 심오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쳐. 됐지? 사회적 영향력으로 넘어갔어. 됐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겠지? 환경에서 소셜로 넘어가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러면 한 문장씩 끊어져 있어도 다 매칭할 수 있다고요. 됐지? 자, 그 다음 가볼게. 근데 얘는 어때? 너무 크게 얘기했지?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체화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거에 대한 어떤 증거 2의 구체화를 하는 부분이야. 됐죠? 가볼게. 자,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 발달은 뭐를 변화시켰냐면 기술의 본질을 변화시켰어. 근데 이미 동사는 나왔죠. 그러면 절대 얘는 동사가 아니지. 그러면 나 PP 처리할게. 필요되어지는. 됐어?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 자, 일자리에서 필요되어지는 기술의 본질을 바꿔놓았대. 그러면 그 기술의 본질을 어떻게 바꿔놓았는데 문장이 끝나고 ing. 자, 분사 구문이라고 해. 문장이 다 끝나고 나오는 ing pp. 분사 구문이야. 그러면 지금 이 분사 구문의 역할은 뭐야? 지금 스킬의 본질을 바꿔놨다는 것에 대한 구체화야. 됐지? 야, 일자리에서 필요되어지는 기술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게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뒤에 나온다고요. 가볼게. 자,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일의 특정 형식은 만들었는데 다른 일들은 파괴시켰어. 이해됐습니까? 뭐와 함께? 고용의 패턴의 영향력과 함께.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증거 2의 사회적 측면의 영향력이 뭔지 알겠어? 영향력이 뭔지 알겠어? 자동화로 인해서 마차를 끄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됐다? 전부 일자리 잃었다. 그런데 이제 자동화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다 고용하게 됐지. 그러면 사회적 측면이 뭐야? 아, 실질적으로 특정 직종은 만드는 반면에 특정 다른 직종은 파괴시켰다. 이게 사회적 측면인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읽어내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내야 돼? 아, 진짜 기술이 사회적으로 양면성이 있네? 아, 그래서 우리 충분히 두 개를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고.
이해돼 안 돼? 됐죠? 자, 됐지?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증거 1 주고 증거 2 줬죠.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 낼 거야. 그러면 최종 결론 내는 힌트는 뭐냐? 바로 need to예요. need to. need to는 여러분 의무의 조동사라 요지의 가능성을 상당히 키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종합 내는 거야. 자, 가볼게. 새로운 기술들은 뭐 할 필요가 있어? 평가될 필요가 있어. 됐지? 뭐에 대해서? 그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그 전체 완전한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 뭐라고 했니? fool이라고 표현했지. fool. 맞아요? 그럼 fool이 의미하는 게 뭘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야. 됐지? 이 두 가지의 전체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서 평가돼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숙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맞아요? 맞지? 수미상관. 됐지? 자, 지금 그래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which are를 써주세요. which are. 지금 여기에서 잠재적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인지 수식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왜 여기에 형용사가 딸랑 왔는지 그냥 문법적으로 알아놔. 됐어요? 위치 R이 생략돼서 그래. 자, 됐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그 둘 다의 전체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될 필요가 있다. 돼, 안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조감을 해보자. 자, 이 지문은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중요하다는 것에 근거는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을 위해서 이 증거 1, 2가 얘를 부연해.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얘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또 뭐가 알려줘? 얘랑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 얘를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돼, 안 돼? 됐지? 오케이. 넘어가도 됩니까? 별거 없잖아. 맞지?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소재야. 기술이 소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잠재적인 영향력을 평가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글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기술 진보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알아두세요. 웨이가 비교하다야. 비교하다. 무게를 재는 거면 여러분 저울로 무게를 재는 건 서로 비교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래서 뭘 비교하기? 유익하고 디트리멘탈 외워. 알겠죠? 해로운 결과 둘 다를 비교하기. 됩니까? 돼? 야, 니들이 혼자 읽을 생각 하지 말고 지금 나랑 같이 읽어. 알겠죠? 자, 됐지? 야, 이런 거. 포괄적으로 이중의 결과를 평가하기. 왜 들어간지 알겠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평가해야 돼. 됐지? 듀얼 왜 들어간지 알겠지? 이거 중요해. 알겠죠? 이중적 결과를 평가하기. 자, 됐죠? 그 다음에 기술 진보가 굉장히 건설적인 이익과 위험한 리스크를 갖다가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을 평가해야 된다. 됐습니까? 단어 너무 어려운데 파급 효과란 단어예요. 그냥 알 사람들만 알아놔. 아시겠죠? 자, 됐지? 자, 파급 효과를 평가해야 된다. 자, 끝.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지? 원자력 발전소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위험하기도 하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된다? 철저하게 분석과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글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창문 좀 열까? 좀 약간 잠깐만 잠깐만 다 열면 좀 추울 수도 있는데 별거 없죠? 별거 없잖아. 됐지? 자, 숙제 잘 해와. 알겠죠? 첫 번째가 뭐다? 수업을 진짜 잘 듣는 거야. 수업을 진짜 잘 들으면 어널리시스가 겁나 빨리 잘 끝나요. 꼼꼼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자, 그 다음. 오늘 뒤쪽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뒤쪽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 봅시다. 자, 일단 AI의 출현이야. advent 하면 출현이죠. AI의 출현 어디에서?
일자리에서의 AI의 출현은 와우 이거는 그냥 외워야지. 이건 그냥 노골적으로 암기하라는 거야. 너무 너희들이 모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밑줄 의미까지 써놨어요. 알았지? EI 다시 말하면 감정지능, 감성지능이거든. 알겠죠? 그 감정지능, 감성지능에 대한 좋은 징조가 된대. 다시 말하면 뭐다?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그 감정지수, 감성지수 그게 훨씬 더 좋은 징조가 된다? 더 중요해진다. 이게 주제예요. 주제야. 알겠죠? 됐습니까? 이 글의 소재는 뭐야? AI의 출현 아니면 기술 발달, 기술 혁신 다 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 새로운 기술, 뭐 기술 발달, 뭐 이런 것들이고 이 기술 발달로 인해서 EI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게 끝. 알겠지? 빈칸 뚫릴 수도 있다. 지금 이거 몇 번이에요? 22번이잖아. 이 빈칸 뚫릴 수도 있어. 됐지? 자, 그러면 가볼게. EI는 뭐냐? 지금 EI에게 좋은 징조가 있다는 건 뭐냐면 단어 모르면 써나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거야. 좋은 징조라는 게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 근데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있냐면 EI가 점차 가치가 있어지고 야, 단어 외우자. indispensable. indispensable 뜻이 뭐니? 약간 중요한이라고 하기에는 좀 느낌이 안 살아. indispensable은 없어서는 안 되리야. 선생님 그게 중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좀 할 말이 없긴 한데 비슷한데 훨씬 세. 없으면 안 돼. 필수 불가결한이란 말이야. 이해됐죠? 뭐 때문에? AI의 증가 때문에 EI가 점차 가치 있어지고 필수 불가결한 긍정적인 전망을 의미한다고. 이해됐지? 밑줄 의미 나오면 풀 수 있겠지? 야 도영 이 새끼 벌써 지쳤어? 지금 2지문째인데? 정신 차리자. 자, 됐죠? 자,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내가 받은 점수를 생각합시다. 자, 가볼게요. 힘들 때마다 내 점수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열심히 하고자 해서 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볼게. 자, as AI gains momentum. 자, 당연히 콤마까지지. 나는 부사절 접속사에서 이렇게 대가로 친단 말이야. 자, 가볼게요. AI가 추진력을 얻음에 따라. 아시겠죠? 나 이거 뭐뭐함에 따라라고 할게요. 잠깐만. 와우, 맞았어요. 대체 as는 뜻이 6개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따라서 가져야 돼. 자, AI가 추진력을 얻음에 따라. 그리고 뭐를 대체해? 사람들을 직장에서 모든 수준에서 대체함에 따라. 됐지? 그럼 AI의 영향력이죠, 지금. 그럼에 따라서 야, 이 문장 봐봐. 내가 여기다 안 써놓으면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됐지? Predictions are. 그 다음에 얘가 주어 동사잖아. 근데 여기 주어 동사 또 나오죠. 근데 접속사가 없지. 여러분 명사절 대시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 원래 predictions are that이야. predictions are that. 그러면 predictions are that there will be 이러면 괜찮지. 됐지?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명사절 that을 지금 콤마가 대신 역할을 해준다고 보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여기를 명사절 that이 생략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표시를 자, 우리 대괄호로 주는 걸로 하자. 됐습니까? 자, 그럼 뭐다? 해석을 어떻게? 예상은 이것이야. 알겠지? 그 예상은, 전망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됐지? 자, AI가 추진력을 얻고 일자리를 다 대체하고 있어. 그럼에 따라서 우리의 예상은 이것이라는 거야.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미 동사 나왔죠? 절대 동사가 될 수 없지. 그러면 PP야. 꾸며줘. 알겠지? PP. 꾸며줘. 자, 느낌 알겠지? 사람들에게 놓여지는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주격관계대명사로 꾸민다는 신호를 주지. 자, 어떤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냐면 EI에서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 그러니까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AI가 발전할수록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야. 돼요? 안 돼요? 됐지? 여러분, EI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EI가 높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야? 아씨, 감성적인 사람. 그럼 너무 좀 마이너스틱하지 않니?
그렇지. 공감이 들어가야 되죠. 됐지? 이 아이의 높은 능력은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됐습니까? 자, 됐어. 오케이. 야, 주제는 잡혔지? 자, 뭐야? 야, 이 아이에게 좋은 징조가 될 것 같은데? 겁나 추상적으로 얘기했어. 추상성이 흐르면 반드시 구체화를 해줘야 돼. 야, 그 좋은 징조가 뭔데? 그 좋은 징조는 이제 일터에서 이 아이의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이 간다는 거야. 됐지? 구체화할 수 있죠? 그럼 두 개 이어 붙일 수 있지? 돼, 안 돼? 됐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왜 부분이야. 왜 AI의 발전, 지금 대명제만 얘기했잖아. AI가 증가하면 이 아이 능력이 좋은 엄마야, 야, 보비, 저기 자리 있어. 저기 좀 졸리면 나가 있어도 돼. 알겠죠? 지금 나갔다 들어온 애들 눈이 번쩍번쩍 하잖아. 알겠죠? 우리는 수업 시간 도중에 이렇게 막 나가고 하는 거 괜찮아. 뭐 짜장면만 안 시켜 먹고 하면 다 괜찮아요. 먹을 것도 가져와서 먹어도 돼요. 알았지? 단 너무 냄새 나는 것만, 그 강다짐만 제발 먹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초파리가 다시 생겨나가지고 지금 애들이 또 어저께 수업하는데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강다짐은 조금 만약에 먹더라도 화장실에다가 좀 버려주세요. 알았지? 강다짐은. 자, 그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다? 아, 대명제만 얘기했어. AI의 발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아이의 가치가 크다. A면 B다. 끝이잖아. Y가 안 채워졌지. Y를 채우러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글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AI가 뭘 못한다? 공감을 못한다. 맞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자, 가자. 자, 감정적인 메시지. 근데 여러분, 이미 명사가 나왔죠? 근데 주어 동사가 또 나오지. 그러면 바로 꾸밀 생각 하셔야 돼. 못 간 데가 생략돼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비었지. 여기 비었지. 목적어가 비어 있잖아. 그럼 못 간 데가 생략됐단 얘기야. 됐지? 자, 사람들이 보내고 반응하는 메시지. 뭐 하는 동안에 while interacting. 자, 여기까지. 야, 좀 어려운데? 여기서 못 간 데 다 들 수 있니? 할 수 있니? while interacting 하고 끝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messages are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자, 됐죠? 다시 말하면 접속사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으로서 우리 이번에 문법에 나왔잖아요. while ing.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됐지? 상호작용하는 동안 사람들이 보내고 반응하는 감정적 메시지가 있거든? 근데 그 메시지가 이 지점에서 감정이 오가는 상호작용의 그 지점에서 AI 프로그램인데 지금 투부정사 나왔잖아. 지금 어빌리티 때문에 나온 거야. 투부정사는 어빌리티는 추상적이거든. 추상명사거든. 능력인데 어떤 능력? 모방하는 능력. AI가 인간을 모방하고 나갈래? 저기. 자, AI의 모방하는 능력. 인간을 모방하잖아. 그 모방하는 능력을 훨씬 넘어선다고. 돼요, 안 돼요? 됐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쓴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우리가 막 상호작용을 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막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야. 됐죠? 만약에 얘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그리고 들으면 남자친구 헤어졌다는데 웃고 있으면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공감을 해서 막 같이 슬퍼하는 그 감정 메시지가 막 오가는데 AI 프로그램은 모방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훨씬 넘어서는 능력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이 얘기 왜 했다? AI는 못해, 인간처럼. 감정적 메시지를 못 보내. 돼요, 안 돼요? 됐지? 오케이. 자, 됐어. 여기 뒤에 부분 뭐다? 야, 미래에도 그럴 거야. 미래에도 이게 변치 않을 거야. 지금 그 부분이야. 그래서 시제를 봐. 이렇게 will 나오고 이러지. 됐지? 자, 가봅시다. 자, as we get further into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자, 똑똑한 어떤 기계의 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됐죠? 들어서면서 야, 빡빡이 정신 차리자. 점수 생각하자. 자, 됐죠? 자, 우리가 똑똑한 기계의 시대, 다시 말하면 AI 시대로 들어서 바로 일어나잖아. 점수, 야, 자기 점수를 생각하라고.
생각하면은 딱딱 된다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서 it is likely that 자, 이거 가짜야. 가주어. 얘가 진짜야. 진주어. 됐지? 이 대절이 가능하다. 대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 됐죠? it is likely that 모르면 쓰세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자, 됐지? 자, 스마트 머신 시대로 들어감에 따라서 뭐 하는 것. 자, 이거 동명사로 가. 동명사 주어. 감정을 갖다가 감지하고 다루는 것이 남아있게 될걸? 얘 이형식인 거 아니? 그 뒤에 주격보호 받아. 뭐하게 남아있게 될걸? 자, 명사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들어갔지? 이런 거 잘 살리면서 해석을 해줘. AI를 당혹시킬 그런 지능 중 한 가지 형태의 지능으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AI를 당혹시킨다. 다시 말하면 뭐다? 겁나 복잡하고 대체 불가능하다. 단어 너무 좋죠? irreplaceability, 대체 불가능성이야. 복잡하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인간의 감정이. 근데 뭐 하는? AI가 절대 이해하고 반복할 수 없는, 이 단어 모르면 쓰세요. 이거 반복하다. 재현하다도 괜찮아. 됐어? AI가 절대로 이해하고 반복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의 대체 불가능성과 복잡성을 의미한다고. AI가 당혹했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하, 오케이. 다시 말하면 AI 시대로 들어서면서 감정을 다루며 감지하는 그런 것들이 AI를 당혹시키는 그런 능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지? 지금만 그런 거 아니야.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미래에 절대 이거를 따라할 수 없어. AI는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돼, 안 돼? 됐지? 됐죠? 잘 따라오고 있지? 흐름을 잘 따라와. 자, 됐어.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좀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에도 그렇단 얘기는 뭐다? 자,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명사절 대절이 생략된 거야. 그냥 대시 생략됐다 보시면 돼. 됐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업들 이런 걸 현재 분사라 그래. 현재 분사 꾸며줘. 이 아이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업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해. 뭐로부터? 점령당하는 것으로부터. 야,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수동. 알아나. 알겠지? 너희들 서술형 있잖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서술형 뚫어놨어요. 알겠지? 그냥 현재 완료 수동이 나왔을 뿐이고 현재 완료 진행이 나왔을 뿐이야. 얘도 마찬가지. 전치사 뒤에 동명사 수동. 됐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뚫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기계에 의해서 점령되는 것으로부터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됩니까? 알겠죠? 야, 미래에도 AI를 당혹시키는 능력이 될걸? 그 의미가 뭐야? AI가 대체 절대 못한다는 의미야. 아시겠죠? AI가 절대 대체 못한다. 할 수 있지? 됐죠? 자, 마지막 어떻게 끝내냐? 설문조사로 증명했어요. 실제 그래. 내가 설문조사 다 해봤어. 지금 그 부분이야. 자, 됐죠? 가볼게요. 자, 조사에서 뭐 중? 숫자랑 숫자 사이의 out of는 뭐뭐 중이다. 4명의 임원 중 3명이 CASB 이 아이를 must have skill로 must have면 필수적인이란 형용사야. 필수적인 기술로서 여기고 있더래. 됐지? 뭘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미래에. 됐습니까? 설문조사로 증명된 거 맞아요? 임직원들이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직장 내에서 이 아이가 필수다, 필수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돼, 안 돼? 됐죠? 자, 뭐함에 따라 자, 또 as 가세요. As the automizing of routine tasks. 자, 그런 어떤 루틴 과업에 대한 자동화가 불가능에 부딪힘에 따라 어떤 불가능에 부딪혀. 이 불가능이라는 건 추상적인 명사지. 이런 추상적인 명사, 오부동명사 이렇게 꾸민다. 투부정사도 꾸미지만 오부동명사도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돼, 안 돼? 됐지? 효율적인 AI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불가능성.
근데 뭐에서? 활동에서. 근데 그 AI, 그 활동은 어떤 활동인데? 감정적인 기술을 갖다가 요구하는 활동이 있거든? 그 감정적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들에서 효율적인 AI를 만드는 것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AI는 절대 이걸 할 수가 없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효율적인 AI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불가능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이게 필수적인 스킬로서 임직원들이 뽑았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됐죠? 됐지? 자, 내가 여기 불가능에 부딪히다 해놨거든? 그 불가능에 부딪힌다는 의미만 살짝 보자. 알겠죠? 뭐에 직면하는 거야? 의심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에 직면한다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감정적 능력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한다는 게 불가능에 부딪힌다는 얘기야. 아무리 효율적인 AI도 인간의 감정적인 이런 상호작용을 따라할 수 없다고요.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가볼게요.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 맞지? 얘가 제일 중요해.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아이의 좋은 징조가 된다. 그 좋은 징조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 반드시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했어. 여러분, 이거는 직장 내에서의 이야기야. 직장 내에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AI가 발달을 많이 하는데 그 직장 내에서 AI가 발달할수록 EI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가치가 더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데 얘를 구체화시키는 여기 있죠. 여기가 겁나 중요해. 됐지? 이거 하나의 세트로 봐. 할 수 있죠? 자, 됐어. 그럼 왜로 들어가? 왜? 얘네들 우리가 흔히 하는 감정적 메시지 있잖아. 그거 AI 프로그램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거야. 됐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읽어? AI가 못 따라하는 거야. 자, 됐죠? 근데 그거 미래에도 엄청난 AI 시대로 아예 도래를 하더라도 지금 이 감정을 갖다가 감지하는 것이 뭐다? AI를 당혹시키는 그런 것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미래에도 그럴 거야. 됐지? 그 의미는 뭐다? 이런 EI를 포함한 직종이나 사람들이 뭐 한다? 점령 안 당하고 안전하다. 그걸 의미해. 자, 됐죠? 설문조사 했더니 임직원들이 그거 머스트 해부래. 그리고 끝.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이 글의 소재는 AI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야. 자, AI가 지금 루틴 태스크들을 다 대체하고 있어. 그러면 그럴수록 EI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는 거지. 직장 내에서. 돼, 안 돼?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잘 들을래? 자,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 이런 단어 중요하다. irreplaceable. 대체 불가능한 능력. 대체 불가능한 능력. 뭐가? 감정적 기술이 indispensable. 필수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뭐 시대에? 자동화 시대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필연적인 자동화된 어떤 기계의 확장에 그들의 직업적인 안전을 위해서 감정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돼요? 됐지? 자, 계속 그것만 알면 돼. AI 시대는 발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정적인 능력을 길러야 된다. 지금 다 그거야. 돼, 안 돼? 됐죠? 자, 오케이. 자, 이거 넘어갈게요. 됐지? 자, 오케이. 넘어가자. 안 되지? 빨리 갔다 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로봇들이 공장이든 어디든 다 채우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다 채우는 그 시대에 일단 감성지능은 인간의 고유 가치가 되면서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인정받게 될 것이다. 자, 됩니까? 됐죠? 잘 이해되니? 자,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가보자. OT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탁탁 나가야 돼. 그리고 내가 급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 한백고 3학년을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근데 니네들을 배려한 거야. 알겠지? 이게 수업이 중등 수업 때문에 내가 6시로 수업 자체가 고등 수업 자체가 6시로 미뤄지면서 맨 뒷타임이 9시부터 10시 반 수업이 돼버렸어. 근데 원래 니네가 맨 끝이었잖아.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아예 고3이 한 번 앞에 했으니까 고2가 이제 앞에 하자 했는데 갑자기 중등 수업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 고3들이 갑자기 약간 오늘 민중 봉기 한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알겠지? 수업 9시에 안 하고 지금 하는 건 하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건들지 말고 진짜 뒤지게 맞을래. 자, 됐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야 고3들 그래도 9시에 한 8시 40분에만 시작해도 10시 10분에는 끝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해. 마음 한켠에 좀 미안해가지고. 자, 가볼게요. 그 대신 내가 빨리빨리 딱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좀 집중하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가볼게. 자, 연구 심리학자가 뭐를 갖다 연구했냐면 자기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어. 근데 자기 보고 데이터가 지금 어때? 굉장히 추상적이지. 여기 콤마 찍고 메이드 있잖아. 그쵸? 얘는 위치 is가 생략된 걸로 보세요. 자기 보고 데이터 있죠? 이거 꾸며줘. 꾸며줘. 그러니까 자기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연구자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 근데 자기 보고 데이터가 뭐냐면 참가자의 그들의 행동에 대한 구두 설명으로 구성된 데이터야. 자기 행동에 대해서 누가 설명한 거야? 실험 대상자가. 뭔 말인지 알겠지? 너의 학습 습관에 대해서 내가 연구할 거거든? 이 새끼 눈깔이 왜 이래? 나가. 등장 밑이 어둡대더니. 자, 야, 오늘부터 학습 습관에 대해서 연구할 거거든? 근데 원래대로 우리가 생각한 연구는 뭐예요? 얘네 집에 CCTV 딱 달아놓고 24시간 계속 지켜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한 연구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자기 보고 데이터는 지가 보고 한다고. 그럼 뭐 해? CCTV를 설치를 안 해. 그냥 얘가 혼자서 자기가 어떤 학습 태도, 어떤 공부를 했는지 다 적어서 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해되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구두로 참가자가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데이터야. 됐지? 그러면 자기 보고 데이터는 확실히 이해했고요. 이게 이 글의 소재야. 자, 이거 해석 못할 거면 여기다 사실이라고만 쓰면 돼. 이게 사실이다. 됐죠? 언제 사실이다. 뭐 할 때마다 사실이다. whenever 하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복합관계 부사잖아. 뭐뭐 할 때마다. 자, 뭐 할 때마다 이것은 사실이다. 설문지, 면접, 성격. 목록 아니라 목록이에요. 목록이에요. 알겠지? 설문지, 인터뷰, 성격 이런 어떤 목록들이 사용이 될 때마다 뭐 하기 위해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얘가 얘의 학습 태도를 갖다 측정하려고 그 변인을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사용하고 인터뷰를 사용하고 성격을 사용할 때마다 이건 사실이래. 다시 말하면 뭐다? 이거 다 어떻게 읽어내야 돼? 이거 전부 다 뭐야? 이거 전부 다 자기 보고 데이터 형식이에요. 알겠지? 자기 보고 데이터 형식. 자,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 됐지? 그래서 내가 구체화라고 써놓은 거야. 자기 보고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런 것들에서 사실이래. 그렇다면 자기 보고 데이터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써지는 거야. 설문지를 지가 쓰는 거야. 면접할 때 자기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돼, 안 돼? 됐죠? 셀프 리포트 데이터의 종류들이 그냥 나열돼서 나왔다. 그냥 그 정도. 됐지? 그러면 얘 딱 하고 종류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 문장에 얘 넣으면 되겠죠? 됐지? 이런 식으로 문장마다의 정당성을 갖다 딱딱 규정을 하라고. 됐죠? 그러면 17번 트라우마가 사라질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가볼게. 자,
자기보고 방식은 플러스로 가네. 유용해. 그래서 장점이라고 써놨어. 플러스를 먼저 드러내네. 맞지? 그들은 이용해 사실을. 근데 사실 어때? 졸라 추상적이지? 무조건 동격 대시야. 동격이 들어가. 뭐뭐 하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다는. 어떠하다는 사실. 사람들이 고유한 기회를 갖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근데 얘 또 추상적이지. 야, 추상명사 다 나왔다, 야. 추상적인 거 꾸미는 거. 아까 오부동명사 나왔죠. 동격된 나왔지. 투부정사 나왔지. 이 3개밖에 없어. 아니, 사실 6개 있는데 제일 잘 나오는 게 3개야. 아시겠죠? 다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고유한 기회를 갖는다는 사실? 전체 풀타임으로 그들 자신을 관측할 수 있는 고유한 기회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이용한대. 장점이 뭔지 알겠어? 장점이 뭔지 알겠지? 자기만이 24시간 내내 관찰이 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얘의 장점은 자기 행동을 갖다가 자기 행동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얘가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 그 제일 잘하는 걸 풀타임으로 자기 자신을 딱 관찰하고 그 자기 자신을 관찰할 기회를 딱 가진 다음에 그걸 갖다 보고서로 써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겠어? 굉장히 얘만의 것이 나오겠죠. 됐지?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 풀타임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유니크랑 갖다 붙이면 장점이야. 됐죠? 그냥 전체 시간 동안 자기를 관측해? 그러니까 고유한 데이터가 나와. 이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돼? 됐지? 미끼야. 이거 여러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얘가 넘겨요. 근데 이거 아까 있지? 아까 그 뭐죠? 그 아까 뭐였지? 기술. 아까 풀면 양면성 소재가 뭐였죠? 아이씨. 나도 문제야. 왜 이렇게 뭐냐? 신기술 도입. 아까 신기술 도입했었지? 그 신기술 도입의 양면성과 결이 다르다, 얘는. 얘는 however가 주제예요. 선생님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이것도 자기 보고의 양면성. 그게 아니야. 얘는 however가 훨씬 세.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몰라, 느낌이 와. 글을 쓰고 있는 느낌이 마이너스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됐지? 근데 물론 학교 선생님이 짱이다. 학교 선생님이 양면성이라고 하면 양면성인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글을 읽은 경력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핵심이야. 알겠죠?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짱이다. 자, 가볼게. 왜냐면 약간 너무 찔끔 얘기했어. 얘다 약간 이 느낌이야. 야, 이거 살짝 먹어. 약간 이런 느낌. 알겠죠? 자, 됐어. 가볼게. 하지만 자기 보고는 일단 단어 자체가 무거워. 오염된다고. 이게 원래 전염병에 걸리는 거야. 플래그. 오염돼. 뭐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왜곡에 의해서 오염이 된대. 오케이. 일단 여기 진짜 겁나 중요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왜 한계라고 쓴지 알겠지? 자기 보고에 대한 한계야. 근데 그 한계의 핵심이 뭐야? 왜곡이야. 왜곡. 왜곡이 핵심이야. 왜곡. 얘가 핵심이야. 왜곡된다? 어때? 추상적이지. 반드시 구체화해야 되겠지. 자, 가자. 왜 왜곡된다고 얘기했어? 이러한 왜곡들. 자, 이런 것들 갖다 붙이면 된다. 알겠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왜곡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서배열을 몰아가라고. 자, 됐죠? 이러한 왜곡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야. 원인이에요. 왜곡이 왜 되냐? 알겠지? 도대체 자기를 왜곡시켜서 보고하는데 그 왜곡시켜서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유가. 사회 바람직성 편향. 이해돼? 뭘 이해돼? 읽어봐야지. 그치? 자,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 그러면 핵심이야.
얘가 왜곡시키는 주체니까 그 얘가 누군지만 알면 되겠죠. 사회 바람직성 편향은 경향이야. 추상명사, 투부정사, 수식. 어떤 경향이야? 사회적으로 승인된 답을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답을 제공하는 경향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에. 이해돼요? 우리 그러면 얘만 이해하면 되겠죠. 사회적으로 승인된 대답. 이게 무슨 대답? 무슨 대답? 자기 보고 뭐라고? 야, 이게 무슨 대답? 이 무슨 대답이야? 아니, 뭐라고 표현하자? 바람직한 대답?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가 아니고 그냥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통용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통용된. 이러면 더 어려워졌니? 예? 아, 왜? 더 구체적으로 됐잖아. 사회적으로 승인된 대답?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통용된 대답. 알겠죠? 그러면 학습 태도를 연구할 거야? 그러면 학습 태도는 내가 딱 앉았을 때 막 자꾸 주의 산만하게 하지 않고 집중해가지고 딱 앉아있는 게 사회적으로 통용된 대답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써서 낸다는 거지. 나 1시간 동안 딴짓 안 하고 공부만 했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통용된 대답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사회 바람직성 편향. 이해돼? 됐죠?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특정한 조건을 줘요. 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읽고 해볼게. 자, 봐봐. 피실험자야. 주격관계대명사가 수식한다는 신호를 주죠. 뭐에 영향을 끼치는? 이 평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피실험자야. 다시 말하면 얘는 뭐? 사회 바람직성 편향에 영향받은 애야. 다시 말하면 남 눈치 겁나 봐.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 편향에 영향받은 피실험자가 work overtime. 이거 뭐니? 내가 지금 의역해놨지만 과하게 일한다는 거 아니야? 시간을 넘어 일한다. 맞아? 그러니까 과하게 애쓴다. 문장은 끝났어요. 이미 끝. 과하게 애쓴다. 끝. 그 다음 ing 나오지. 분사 구문 들어가. 분사 구문. 노력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노력하면서. 할 수 있어? 자, 됐지. 이 ing 조심해라, 야. 이 ed 안 쓰도록 조심해라. 알았지? 돼요? 됐지? 자, 그러면 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뭐를 만들려고?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고 과하게 노력한대. 됐습니까? 뭐 할 때, 특히 그 피실험자가 질문 받았을 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돼요? 됐지? 아, 다시 말하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실제로 이 편향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과하게 애를 쓴대요.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내가 왜 특정 조건에 의한 묘사라고 했는지 알겠어? 얘가 특정 조건이야. 알겠지? 얘가 특정 조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되게 심해. 다시 말하면 민감한 이슈 물어보잖아? 민감한 이슈 물어보면 야, 되게 심하게 호의적인 인상을 주려고 많이 노력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온지 알겠지? 왜곡이 문제야. 근데 그 왜곡은 뭐 때문에 일어나? 사회 바람직성 편향 때문에 일어나. 다시 말하면 나의 진짜 생각과 행동을 써서 내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바람직한 대답을 내. 알겠죠? 근데 그게 민감한 이슈가 질문됐을 때 더 심해. 이렇게 읽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됐지? 점차 심화시키면 되는 거라고, 흐름을. 돼요? 안 돼? 됐지? 자, 오케이. 그럼 마지막 갈게. 예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많은 조사 응답자들이 보고할 거야. 동사 뒤에 나온 대신 명사절 대시예요. 라고를 붙이면 돼. 라고나 것을. 자, 얘 명사절 대. 자, 뭐라고 보고할 거야? 그들이 투표했다고 보고할 거래. 그리고 그들이
야, 이것도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 그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보고할 거래. 언제? 사실, 가짜, 가능할 때. 뭐가 가능할 때?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때. 뭐 하지 않는 것을. 지금 그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여기 지금 생략된 거 여기다 써놨죠? vote부터 지금 give 이렇게 병렬됐다는 거야. 이게 지금 생략됐다는 거야. 그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때. 알겠지? 아, 얘네들한테 야, 너 투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기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는 그런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얘네들은 지가 하지 않아도 투표했다, 기부했다 라고 보고했대. 구라친 거라고. 아시겠죠? 왜? 왜요? 이게 approved answer이에요. socially approved answer이니까. socially approved answers니까. 알겠죠? 사회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좋은 거잖아. 사회적으로 투표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 이 얘기야.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자, 여기까진 그냥 셀프 리포트 데이터에 대한 설명. 알겠지? 자기보고 데이터가 뭔지 설명. 여기 뭐? 그 유용해. 좋은 점이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단점. 알겠지? 비율을 봐. 이 양면성이 아니라는 걸 그대로 딱 알려주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됐지? 자, 하지만 그게 왜곡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누가 왜곡시켜?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 왜곡시켜. 그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 언제 심해지는데? 민감한 이슈가 지워졌을 때 유독 심해져.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짜 예시 주면서 야, 내 말 맞잖아 라고 하고 끝낸 거야. 됐죠? 흐름 외울 수 있겠지?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뭐? 셀프 리포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야. 그 왜곡의 취약성. 왜곡에 굉장히 취약하다. 됐어요? 셀프 리포트 데이터에 대한 얘기야. drawback. 결점이 있다는 얘기야. 셀프 리포트 measurements에 대한 이야기야. 그거 결함이 있다는 얘기야. 됐지? 얘의 기만적인 대답 때문에. 아시겠죠? 됐지? 자, 됐어. 뭐 이런 단어들 다 잘 알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오케이, 넘어가. 자, 다음. 자, 오늘 마지막. 잠깐만, 7시 반, 6시. 큰일 났다. 아이씨. 늦게 하는 것도 늦게 하는 건데. 너무 늦었다. 자, 볼게요. 자, 야, 빠르게 갈게. 그냥 정신만 차려. 자, 과거 수십 년에 걸쳐 뭐가 있을 거다? 합의가 있어 왔다. 합의라는 건 추상명사야. 오늘 추상명사 거의 뭐 조전은 수준이다. 아시겠죠? 어떤 합의가 있어 왔다? 가난한 나라의 빚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가 있어 왔다. 됐죠? 근데 그러나를 주목해? 그럼 좋은 거네. 왜? 선진국이 후진국의 빚을 대신 탕감해 줬잖아. 그럼 좋은 거잖아. 맞지? 하지만 다른 경제적인 난제가 뭐 아까 remain 2형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1형식으로 써. 남아있다 그냥. 경제적 난제가 남아있다. 알겠습니까? 나 이거 왜 안 했대? 빨간색. 딱 봐도 문제를 제기한다고. 됐지? 아, 다시. 플러스로 가면 안 돼.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갖다가 도와준다가 핵심이 아니야. 알겠죠? 뭐 하다? 경제적 난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무역장벽 같은 거. 됐어요? 자, 됐지? 가볼게. 자, 그러면 지금 난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 어때? 굉장히 추상적이지. 당연히 추상적인 것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구체화를 해야 될 거야. 됐지? 야, 너 왜 난제가 남아있다고 했어? 그 난제가 뭔데? 자, 가볼게. 그 난제가 바로 비관세 무역 조치야. 얘만 이해하면 이제 끝나. 그럼 결국에 그 난제가 뭐냐? 빚은 탕감해주고 비관세 무역 조치를 시행하거든. 선진국이. 자, 비관세 무역 조치는 뭐냐면 이름 자체를 봐.
관세를 안 매기지. 관세는 안 올려. 그런데 교묘하게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교묘하게. 그 진입장벽을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자, 봐봐. 아, 여기 나오네. 서치해즈는 내가 예시라고 했지. 서치해즈는 예시. 자, 그러면 가볼게. 할당제, 보조금, 수출에 대한 제한, 이런 것과 같은 게 비관세 무역 조치야. 아직 확 이해가 안 되지? 그치? 이따가 이해 다 돼. 알았죠? 자, 이 비관세 무역 조치가 점차 널리 퍼져. 그리고는 제정이 돼. 뭘로 제정이 돼? 정책의 이유로 제정이 돼. 근데 그 정책의 이유가 뭔지 ing로 꾸며줘. 야, 문장 어렵다. 문장 어려울 때 잘 따라와야 돼. 무역과는 관련이 없는 have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과 관련 없는. 알겠지? 관련 없다. 무역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정이 된다 이 얘기야. 비관세 무역 조치가. 됐지? 지금 눈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예시로 빨리 해버릴게. 빨리 이해를 시켜버릴게. 잘 봐. 잠깐. 자, 만약에 A국이 있어. B국이 있어. 얘 가난한 나라야. 얘 선진국이야. 알겠지? 얘가 여기다가 지금 수출하려고 그래. 알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수출해가지고 나오면은 얘가 만약에 옥수수를 100원에 판다 쳐. 한 개당. 근데 관세가 붙으면 여길로 원래는 150원에 들어와야 돼. 50% 너무 센가? 아니, 그냥 예시니까 그냥 알아 너. 알겠지? 150원에 들어와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해주겠다 이거야. 관세를 매기지 않아. 왜? 가난한 나라들을 돕겠다는 명목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야 150원 내지 마. 100원으로 그냥 관세 없이 들여와. 이거야. 그러면 가난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옥수수를 팔도록 도와준 거 맞죠? 맞지? 여기까지는 선행 같아. 선행 같은데 자 그러면 얘 100원에 들어왔어. 그러면 A국에서도 지금 옥수수를 팔 거 아니야. 그 옥수수를 파는데 얘네는 120원에 팔아야 마진이 남아. 120원에 팔아야 돼. 근데 지금 얘가 100원에 들어오면 당연히 얘한테 밀리겠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무관세를 해가지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여기에다가 얘네들한테 보조금을 줘버리는 거야. 보조금을.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보조금을 줬어. 야, 내가 보조금 줄게. 그러면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얘네들의 옥수수 가격을 낮추겠지.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얘를 90원으로 낮춰. 자, 봐봐. 지금 얘 가난한 나라 돕겠다고 하면서 무관세 원칙을 세웠어. 그러면 돕겠다고 하면서 자기들 농부들, 자기 국가에 있는 농부들한테 보조금 줘가지고 가격 낮추면 이거 지금 가난한 나라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지. 지금 그 얘기야. 이해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다 이해될 거야. 얘네들이 지금 전부 뭐다? 얘네들 지금 전부 다 뭐야? 비관세 무역 조치의 예시들이거든? 그럼 비관세 무역 조치는 뭐다? 정책이야, 정책. 그러면 그 정책은 뭐야? 실제로 이거 거래랑 관련 있어? 이거 무역과 관련 있어? 야, 이 보조금 무역과 관련 있어요? 아니지. 관세를 때려야 무역과 관련 있는 거지. 근데 무역과 전혀 관련 없는 거라고. 근데 그 무역과 관련 없는 이유로 제정된 거라고. 됐지? 그럼 무역과 관련 없는 이유는 뭐야? 뭐랄까. 그냥 이유는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농부들이 너무 고령화됐으니까 일손이 많이 없으니 보조금을 주겠다. 어때? 거래랑 전혀 상관없죠. 이유 자체는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90원을 낮춰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얘가 피해보는 구조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됐지? 그냥 어떤 느낌을 읽어야 되는지 알겠지? 겉으로는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정책들을 펴는 바람에 걔네가 피해본다는 거야. 자, 됐죠? 자, 봐봐. 이 하지만 있죠? 이거 여러분 겉으로 읽으면 얘랑 내용 똑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주저리 써놓은 거야. 이 however를 이해를 못할까봐.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야, 내가 이런 정책 보조금을 만든 거 있잖아. 그거 거래랑 관련 없어. 니네들 무역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얘를 갖다 파악하고 들어오면 however를 읽어낼 수가 있어. 하지만 그들 있잖아. 그들 뭔데? 무관세 무역 조치, 비관세 무역 조치 있지. 그거 차별적인 영향을 끼친다니까. 수출품에 어느 나라에서 온 그 비관세 조치. 아, 근데 꾸미는 게 겁나 많네. 할 수 있겠어? 딱딱 할 수 있겠니? 자, 봐봐. 부유한 나라에, 잘 집중해서 들어. 부유한 나라에 의해서 부과된 비관세 조치. 자, 이거 이제 뭔지 이해됐을 거야. 설명만 잘 들었다면은. 알겠지? 자, 부유한 나라에서 부과되는 비관세 조치가 있어. 이거 보조금이야. 그거에 대한 요건. 아, 근데 여기에서 그거에 대한 요건이 있어. 그 요건을 갖다가 준수하려면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로부터 차별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이 얘기야. 이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까 내가 보조금 예시 들었잖아. 그거에 잘 안 맞아. 이 예시는 뭐에 맞냐면 지금 요거에 맞아. 요거에. 자, 봐봐. A국의 국내 보건 기준을 세웠어. 그러면 A국에 옥수수를 들여오려면 옥수수 미생물 수치가 0%여야 된대. 근데 실질적으로 미생물 수치를 0%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국민들에게 건강상 안전한 옥수수를 제공하자는 이유지. 맞지? 근데 그 이유는 뭐해? 비수출국을 괴롭힐 의도가 아예 없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럼으로써 여기에다가 옥수수를 팔려면 미생물 0%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비국은 수천만 원짜리 최신 살균 기기를 구매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예시가 얘랑 맞는 거야, 지금. 이 예시가. 돼요? 부유한 국가가 부과한 비관세 조치가 있거든. 근데 그 조치에 요건이 있어. 이 요건이 뭐야? 미생물 0%. 정신 차려.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그게 비관세 0%야. 그거 준수해야 팔지. 그러면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자원이 필요해. 다시 말하면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이 부족해.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가난한 것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비관세 무역 조치가 차별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돼요? 됐지? 오케이. 됐어. 여기가 핵심 주장이야. 핵심 주장이야. 네가 무역을 방해할 의도가 있든 없든 그 정책으로 가난한 국가가 차별을 겪고 있잖아.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증거 1. 예시야. 증거 1. 보조금. 내가 지금 다 설명했어. 이제 그냥 쭉쭉 읽어내가면 돼. 알겠지? 졸아가지고 못 들은 애들만 지금 잘 들어. 알겠지? 아까 못 들었으니까. 자, 엄청난 보조금. 근데 누가 제공한? 부유한 나라가 제공한 엄청난 보조금. 누구에게? 그들 자국민의 농부들에게 제공했단 말이야. 자국민의 농부들에게 제공한 엄청난 보조금이 make it very difficult for. 이 과목 진목이죠. 자, 얘 오형식. 얘 가짜. 목적격 보어. 그럼 for 나왔지. 의미상 주어. 근데 의미상 주어를 수식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for 다음에 to 부정사. 얘가 진짜 목적어. 얘가 진짜 목적어. 됐지? 야, 이 두 과목 지문 어렵게도 써놨네. 됐습니까? 뭘 어렵게 만든다? 그 나라의 나머지에 있는 농부들. 다시 말하면 뭐? 수출국들을 얘기하는 거지. 됐지? 그 수출국들에 있는 농부들이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해됐어요? 됐지? 왜? 보조금을 줘서 실제로 뭐 했으니까? 가격을 낮춰버렸으니까 얘랑 경쟁해야 되는 얘한테는 죽을 맛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세는 안 매겨져 있는데
보조금 때문에 더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자, another 보이죠? another이 이제 증거 1에서 2로 넘기는 애야. 알겠죠? 자, 두 번째. 내가 여기다 안전규제라고 썼지? 안전규제. 돼요, 안 돼요? 뒤지게 맞을래? 저거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 뒤지게 펼까? 자, 가볼게. 또 다른 예시는 뭐다? 국내 보건과 안전규제다. 그럼 보조금은 넘어간 거야. 그러면 안전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이 뭐하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 아니야. 이것도 아까 설명했어. 자, 안전규제를 꾸밀 거야. 그 안전규제는 뭐냐면 지금 얘가 접속사지. 이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잖아. 얘의 동사가 얘야. 그 사이에 도우가 낀 거야. 관계대명사 안에다가 얘를 집어 넣으면 된다고. 됐지? 그런데 지금 얘 부사절 접속사지. 그 ing 취했지. 분사 구문. 됐지? 자, 그러면 가볼게. 구체적으로 수입을 목표로 삼고 있어? 목표로 삼고 있지 않아. 이거 어떻게 읽어? 수입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방해의 의도가 아니야. 알겠지? 방해의 의도가 아니야. 안전규제는 그냥 정말 국민들에 대해 안전한 식품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함이야. 아시겠죠? 방해의 의도가 아니야. 수입을 타겟팅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상당한 비용을 부과시키고 있단 말이야. 누구한테? 외국의 제조업자한테. 근데 그 외국의 제조업자 누군지 명사 뒤 ing, 현재 분사. 뭐를 갖다 추구하는? 그 수입국의 시장 있죠? 수입국 시장에 순응하는 것을 추구하는. 수입국 시장에 순응한다라는 건 뭐야? 여기 시장의 요구사항에 순응해서 여기다 갖다 팔겠다는 거야. 그걸 추구하는 외국 제조업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갖다가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안전규제라고. 이해됐습니까? 돼요? 자, 됐지? 그래서 예시는 아까 읽었고요. 얘는 증거 2의 결과야. 결론이 아니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안전규제로 얘네들 미생물 0% 만들려면 수천만 원짜리 살균 기계를 사야 되지. 맞지? 자, 그랬을 때 개발도상국, 이 개발도상국 시장, 개발도상국 시장에 있는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have difficult ing. 됐죠?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이거 원래 흡수하다는데 부담하다로 그냥 의역하세요. 알았지?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하면서 끝나.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은 얘가 일단 중요한데 얘는 너무 추상적으로 써놨어. 됐지? 근데 자, 얘가 제일 중요해. 알았지? 얘가 제일 중요해. 비관세 무역 조치를 쓰는데 그 비관세 무역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차별적인 영향력을 가난한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지? 야, 이 순서로도 너무 중요하고 내가 instead rather 쓴 거는 여기 있는 nothing 있죠? 야, 거래랑 관련 없어. 거래랑 관련 없는 어떤 정책적 이유로 제정된 거야.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거 instead rather 다 된다. 근데 instead rather는 앞에 not이 있다 그랬지. 야, 거래랑 관련 없어. 오히려 근데 그거는 뭐 하다? 차별적인 영향을 갖는다. 그 다음에 보조금 1, 증거 1, 보조금, 증거 2 안전규제.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됐지? 여긴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알았지?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자, 여러분 지금 몇 시냐? 43분이거든? 43분인데 55분까지는 들어오세요. 그럼 7시 55분까지는 들어오신 다음에 포켓 단어 시험 볼 거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포켓 단어 다 시험 봤으면 집에 가지 마시고 숙제하세요. 근데 만약에 수행 뭐 이런 거 없잖아. 야, 근데 니네들 다음 주에 수행평 아니 뭐야 수학여행 가니? 월화수 가는 거잖아. 아이씨. 왜?